여러분, 설날 제가 시골에 가서 들어본 민심은요,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더라고요.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젊은이라고 해봤자 저보다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시골에는. 예, 뭐 40대 말 50대 초반들인데 모두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해요.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참 돈 많이 준다, 또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줬던 뭐 기초연금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주고, 또 농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나오거든요. 그 직불금도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게다가 이제 재난지원금까지도 준다고 하니까 뭐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또 이런 이야기까지 곁들였습니다.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여기에다가 주면 주는 대로 받겠다. 이 말이 참 모순되기는 하죠. 그죠?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가 주는 돈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 자동차가 그 마이크를 달고 이렇게 다니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이번 설날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5인 이상 모이면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닐 정도의 시골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옛날에 이맘때는요,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는 건 본 적이 있으나 5인 이상 모이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리겠다. 또 면소하고, 면소죠, 면사무소죠. 또 이 지구대, 시골은 지구대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가 아니고요. 지구대가 같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니겠다,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소름까지 끼치더라고요. 소름까지. 저희 집은 이 제사를 모시는 집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추석 전날부터 시작해서 설 전날부터 시작해서 설 준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오고요. 또 설날은 아무리 적게 와도 20명, 30명이 오는 거는 예사거든요. 그래서 설날, 명절날이 되면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게 밥솥이 2개를 해야지만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시간이 아침 방송을 하고 끝나서 갔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쭉 내려갔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제 고향까지 한 5시간, 좀 많이 걸릴 때는 6시간, 7시간도 걸리는 게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갈 때는 2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2시간 20분. 일사천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골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시골에 도착하니까 11시 한 반쯤이 조금 넘었던가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제가 시내 가서 물건도 좀 사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 거야.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작은 어머님들도 와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설날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이 안 온단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에서 조사하러 다닌다는데 누가 오겠느냐. 5명까지 밖에 못 모인다고 하니까 5명 이하니까 5명 미만이니까 4명이죠. 4명 5명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니까 안 온단다 야. 근데 그 많은 음식을 어쨌든 음식을 준비는 하잖아요. 예, 80이 넘으신 어머니하고 재수 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때도 좀 구슬펐습니다. 예, 전도 부쳐야죠. 튀김도 해야 되죠. 떡국도 준비를 해야 되죠. 탕국도 준비를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뭐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설날 아침이 되니까 오늘 아침이죠. 아이고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와, 그 썰렁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상은 진짜 한가득 올려놨는데 이 한겨울에 먹어보지도 못하는 망고며 뭐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쫙 가득 올려져 있는데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가족끼리만 먹고 말았는데요. 그 마음이 참담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못됐다. 어떻게 가족들 간에 정까지 이렇게 끊으려고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에 정을 끊어서는 안 되지. 독재다 독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날 저녁에 보면 추석 전날 저녁에는요. 설 전날 저녁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죠. 뭐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면 소주에다가 이게 장작불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며 물론 친구들 중에는 좌파도 있겠죠. 우파도 있고 온갖 이야기가 다 오고 갑니다. 예, 소주잔 한 잔에 쉽게 말하면 친구들 간의 우정도 오고 가지만 이 생각들도 오고 갑니다. 근데 그런 모임조차도 없더라고요. 겨우 친구 2명, 저하고 3명이서 만나서 쉽게 말하면 명절 전날 기분 좋아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탄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참 우리 친구들이 못 모인 지가 언제냐. 지난 추석에도 못 모이고 지난 설에도 못 모이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가느냐. 예, 이게 대부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변해가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변해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친구들끼리 하면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참 독재야, 독재. 이런 독재 처음 본다 하는 얘기가 그냥 쉽게 나옵니다. 쉽게.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는 야, 그래도 돈 많이 주니까 좋던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이게 어르신들 기초연금이라고 하나요? 예, 기초연금은 이제 1인당 24만 원까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개별로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는 계시니까 48만 원을 한 달에 받는 거죠.
옛날에는 두 분이 계시면 이게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받다가 또 20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48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돈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직불금은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받는 직불금이 문재인 정부 전만 하더라도 한 104만 원, 105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직불금은 245만 원을 받았대요. 245만 원. 뭐 간단하게 따져도 배가 훨씬 더 1.5배 정도 늘어났죠. 1.5배 정도. 그러니까 돈 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다 재난지원금까지도 보편 지급할 때는 돈들을 다 받았으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기계농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기계농을 하는 친구들은 1년에 직불금만 해도 수천만 원이라고요. 수천만 원. 말이 수천만 원이지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받으니 이거 뭐 시골이 신이 났죠. 그만큼 신났던 거예요. 신났던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뭐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도 하고 선별 지급도 한다고 하니까 주라. 뭐 받지 뭐. 주는데 돈 주는데 안 받을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뭐 돈 많이 주면 찍어주지 뭐. 찍어주면 되지. 이런 얘기까지 곁들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시골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된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독재다 독재 이런 독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돈 주면 받겠다. 아니 돈 더 준다 하면 찍어줄 용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시골에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많이 준다는데 안 찍어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찍어주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또 친구들 간에 우정도 나눌 수 없고 가족 간에 정도 나눌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는 독재고 돈은 돈이고 투표는 투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세상을 바꾸는 뉴스를 제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배웠잖아요.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기자를 하면서.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시골의 어떤 민심은 그런 민심이지만 저는 그 민심에 사실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돈을 많이 준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나 여러분 이게 나라 경제는 진짜 박살나는 일이잖아요. 부채는 지금 부채대로 늘어나고요. 나라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자 정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편 정세, 쉽게 말하면 누구나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제가 고향 가서 들은 이야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주는 거는 받자. 안 받는 게 바보다. 뭐 그런 시골에 있는 친구들처럼 그런 식인가요? 물론 다 그런 친구들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는 거 안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민심은 그렇더라고요.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뚝 떨어졌고요. 워낙 안 좋으니까 관심도 뚝 떨어졌고 정부가 돈을 주나 안 주나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하겠다. 아마 여론조사를 이미 해봤겠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서울 민심은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돈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겠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좀 더 나아가서는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가 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야기했죠. 전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자 한 건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이슈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만큼 독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돈 주는 것은 싫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4.15 총선할 때도 그랬잖아요. 돈이 지금의 공영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180석이라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돈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호는 어쩌면 그 돈에 따라서 서서히 침몰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또 다른 생각들도 굉장히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보편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재는 독재다. 이런 독재는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돈 주는 거에 대해서도 돈 주면 받겠다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를 다 찍겠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돈 준다는데 찍어줄 용이 있다 이 말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설날 민심은 그렇게 저는 이율배반적이다. 사실 그렇게 들었어요. 아마 이게 어쩌면 홍준표 지금 무소속이죠.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5인 이상 집합 금지령 이 자체가 민심을 쉽게 말하면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다 민심을 퍼뜨리고 그 민심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야, 이제 두렵긴 두려운가 보구나. 본인들도 민심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는가 보구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될수록 돈은 더 뿌리고자 할 겁니다. 돈이 더 뿌리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국가 재정은 그만큼 펑크 날 거고요.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결국은 최악의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 민심을 읽었습니다.